안녕하세요.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수석 강사 김유정입니다. 오늘은 266기 조주연 선생님과 함께 주연 쌤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네. 덕분에. 네, 선생님 덕분에. 주연 쌤은 저와 함께 2024년 초반에 자격증 과정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잘 따가셨던 선생님이었어요. 네.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럼 있습니다. 지금 2025년 3월이니까 1년, 여년 동안 계속 수업을 하신 거예요? 네네. 필라테스 센터에서? 네네. 수업은 재활 필라테스. 재활 필라테스 센터. 수업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요일, 목요일은 오후에 개인 레슨 1시간씩 하고 있고요. 1시간씩? 네. 1시간씩. 그리고 주말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10시, 11시 타임. 하고 주말 있어요. 수업도 네. 10시, 11시 타임을 하고 계시구나. 그 학원 이제 컨셉이 365일 닿지 않는, 그러니까 재활에 특화된 통증 관리하는 센터 약간 이런 거라 운영하시는 분도 그 부수 치료를 15년 전공하셨고 15년 동안 근무하셨고 팀장으로. 네, 그런 원장님이 두 분이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거라. 그러면 네. 재활 위주로 하는 그쵸. 센터네요. 그 두 분은 이제 개인 레슨만 하시는데 재활 통증 이런 거 진짜 수술 막 끝나서 회복해야 되는 분들도 티칭하시고 이제 그룹 레슨 하실 때도 하는 분들도 이제 재활이랑 이런 해부학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신 강사님들이 하고 계세요. 오. 그러면은 365일 휴일이 없는 센터네요? 국가공휴일 빼고는 없어요. 네. 뭐 제헌절, 개천절, 뭐 빨간 이런 날. 빨간 날, 진짜 국가공휴일 빼고는 달력의 일요일이 빨간 날이어도 운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주중에는 화요일, 목요일에만 수업을 하러 가시는 저녁에, 거고, 네. 저녁에 회사 끝나고, 네. 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수업을 하러 가시는 거네요? 네. 뭐 선생님은 혹시 결혼을 네,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했어요. 그렇죠. 주말 시간 가족과 함께 또 보내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혹시 아이가 있어요? 7살짜리 남자 쌍둥이가 있고요. 남자 쌍둥이 7살짜리. 네. 남자 쌍둥이 7살짜리가 아들 둘이 있는 네, 거잖아요. 그쵸. 게다가 나이가 같은. 네. 7살. 쌍둥이니까 나이가 같겠죠. 아니, 그러면. 네. 주말에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나? 근데 워낙에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계속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월화수목금은 이제 오피스 7 to 5예요. 7시 출근해서 5시. 대부분의 제조업이 그렇지만 자, 가만히 있어보자. 선생님이 네. 가만히 있어보자. 선생님이 또 직장이 또 있네요? 네, 투잡인 거죠. 투잡이네요? 네. 그러면 주중에 9 to 7? 7 to 5. 7 to 7시부터 보통 9 to 5시까지. 6라고 얘기하는데 네네네. 저희 이제 저는 제조업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제조업. 7시 남동공단 안에 있는 회사인데 네. 7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럼 네. 화요일 목요일은 또 필라테스 강사로서 네. 이제 수업을 또 하러 네, 가시고 하러 가는 거죠. 주말에도 가시고 주말에 오전에 가고. 그러니까 늘 직장 생활을 했어서 돌보러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인연이 좋아서 아이들 국가 지원이 또 되니까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그분이 지금 7년째 애들을 케어해주고 계시는 거죠. 거의 유모 수준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네. 그분이 엄마고 저는 이제 가사 도우미라고 얘기를 해요. 집에 가도 이제 그 이모님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저는 이제 청소기 돌리고 막 이런 거 하죠. 그 집에 같이 상주하시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네. 근데 아침에 7시까지 출근을 하시려면 새벽같이 또 나가시고 그분이 아침에 잠깐 오셔서 애들 케어해주고 가시고 이제 저녁에 또 오셔서 애들 하원시켜서 이제 또 단돌이 해주시고. 그럼 선생님은 낮에는 평일에 이 선생님의 원래 본업인 제조업 그 일을 가시고 네. 화요일 목요일은 추가로 저녁에 가셔서 필라테스 수업을 또 하시고 네. 게다가 주말도 나오셔서 또 수업을 하시고 네. 근데 집에 가면 7살짜리 쌍둥이 아들이 있다. 네. 선생님의 휴일은 언젠가요? 국가공휴일. 국가공휴일에도 아이들은 집에 있죠. 있죠. 네. 7살이면 이제 유치원 안 가고 있네요. 그럼 선생님은
육아를 또 하시는 분이니까 그쵸, 그쵸. 정리를 해보면, 와, 쌍둥이 아들 7살이 있고, 게다가 원래 본업이 또 필라테스 강사와는 전혀 무관한 원래 직업이 있는데, 추가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투잡으로 또 필라테스 수업을 하고 계시네요. 게다가 주말까지. 네, 네. 와, 선생님, 어마어마한 워킹맘의 투잡퍼네요, 투잡퍼.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셀프 쓰담 해줘요. 아, 잘하고 선생님, 있어. 이러면서. 체력 괜찮아요? 그래서 음. 체력 관리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평소에도 개인 운동 내 시간 내서 하고 있고요. 아, 그 와중에 또 개인 네, 운동할 시간을 네, 네. 내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운동을 안 하면 그 필라테스 강사의 기본인 것 같아요. 나도 필라테스를 제대로 알고 수행할 줄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랑 또 가르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충분히 평소에도 운동을 하고 그래야 또 체력이 길러지고 그래야 나머지 시간을 버티고. 근데 이게 시간이 없다고 안 하면 체력이 안 나오고 안 나오니까 다른 일들도 이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꼭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선생님은 원래 본업도 있으신데, 게다가 육아 중이신데, 필라테스 강사 과정에는 굳이 또 왜 모신 거예요? 삶이 좀 어려운가요? 아,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운동은 원래 평소에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무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교수님이 훨씬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사무직이 갖고 있는 3가지 주요 근골격계 질환. 거북목, 라운드 숄더, 그다음에 추간판 탈출증. 이 장욕은 하루 종일 굴곡하고 있으니까 허리는 말릴 거고. 그래서 진짜 제가 지금 요가한 지는 15년 됐는데. 아, 요가를 또 한참 하셨구나. 네, 요가로 시작을 했어요. 네, 왜냐면 몸이 너무 망가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앉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바닥에 앉으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햄스트링이 너무 짧은 데다가 계속 굴곡돼 있으니까 이렇게 말려 있죠. 이러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앉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다리를 뻗고 앉으면 뒤로 넘어갔었어요. 그 정도로 몸이 뻣뻣하고 막 굳은 데가 많았는데 그렇게. 네. 그래서 요가를 시작했는데 또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나? 예, 이제 그걸로 단련을 하다 보니까 아는 운동 쪽에서 알게 된 사람도 많고 근데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수련한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센터에서 만난 친구가 저랑 이제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직업은 또 마침 도수 치료사인데 그 근무하는 병원에 팀장으로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다니고 있던 센터의 원장님이 학원을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사정이 생기셔서 학원을 인수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 친구가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네, 그러면서 한번 시작해봐라 그랬는데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잖아요. 준비된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기회는 그냥 용기 있는 사람이 잡는 거래요. 그래서 그냥 용기. 네, 일단은 하겠다고 했어요. 좀 약간 너무 좀 무모한 것 같지만 그땐 자격증도 없었는데 내가 자격증 따서 해볼게 그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도수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이 선생님의 지인이셨고. 네, 맞아요. 우연치 않게 이제 센터를 오픈할 수 있는 계기가 왔고. 네. 근데 이제 강사가 더 필요하니까 네. 선생님에게 네. 자격증 가서 따와서 우리 같이 네,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제안이 왔고. 네, 네. 근데 선생님은 뭐 삶이 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여유가 너무 시간적으로 아이들 케어에 선생님 원래 직장도 있는데 그 일까지 또 같이 하자 하신 건 뭐 용기로 하셨다기보다는 선생님이 그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관심이 있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요가 수업을 좋아하고 그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한테도 애정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뭘 하면 막 따라다니면서 좀 하는 편인데 그 이제 원데이 클래스에 마이들이라는 요가 강사분이 오셨어요. 맞아요. 그 턱수염이 좀 긴 남자분이셨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운동 강사, 유일하게 90세까지 할 수 있는 게 운동 강사다. 근데 저는 이게 나이가 먹어서 자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적인 여유를 떠나서. 근데 그게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뭔가 내가 꼭 요가는 아니더라도 뭔가 운동을 가르치거나 이런 일을
커리어를 좀 했으면 만들어야겠다. 좋겠다. 나이 들어서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내 일이 할 일이 있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아빠도 그랬었고 엄마도 그랬었고 부모님의 영향도 있는 것 오래 같은데 일을 하셨구나, 네네. 오랫동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필라테스. 그리고 이제 사실 요가는 매트 하나만 딱 올려놓고 내가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필라테스는 해부학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고 기구가 딱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오히려 접근하는 게 좀 더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공식이 딱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필라테스. 그래서 오케이 해서 네. 필라테스 강사가 되겠어 하고 이제 자격증을 좀 네. 따야 되는데 저희 협회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 도수 팀장으로 일했던 친구분이 응. 그 친구의 또 지인분도 이 협회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과정이 괜찮다. 한번 가서 이수를 해봐라. 추천? 네, 추천으로 와서 듣게 그러면은 선생님 그냥 지인의 지인분의 추천으로 그냥 오신 거예요? 다른 데 알아보지도 않고? 근데 알아봤는데, 알아보셨구나. 예, 알아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얘기해준 게, 내용은 비슷하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비싼 돈 주고 가서 저 열심히 안 들으면 어디 가도 똑같다. 그렇지, 그렇지. 차라리 제대로 가르치는 내용 다 비슷한데 집 가깝고 그리고 일단 경험을 해본 분이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경험해본 분이 도수치료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었고 그럼 그분은 해부학적인 지식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믿을만 하겠다. 그래서 믿고 온 거죠. 네. 오셨구나. 네. 저와 함께 작년 딱 1월부터 한 4월까지 네. 저와 함께 수업을 하고 또 멋지게 자격증을 따서 나가자마자 자격증 따자마자 네. 아까 그 지인분의 센터로 네. 가서 이제 수업을 선생님을 하게 되셨으니까 취업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막 이력서 쓰고 사실 그때 왔을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하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또 이력서조차도 못 쓰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저는 뭐 다행이라고 얘기하긴 좀 기회가 기회가 또 온 케이스니까 그래, 맞아요. 이미 준비가 대기가 있었어. 내가 가야 될 때가. 그쵸. 그런 확신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상황이 되게 여의치 않음에도 이렇게 그럼에도 선생님은 선뜻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가서 이제 수업으로 투입이 된 거예요. 네네. 수업 나갔을 때 아이고 말도 마세요. 진짜 어떤 회원님이 그 친구한테 딱 나가면서 그랬대요. 초보 강사지? 그랬대요. 누구한테?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원장이잖아요. 제 친구가. 네, 저 없을 때. 그래서 뜨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늘 거야, 괜찮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또 그치. 네, 많이 쪼그라들죠. 그쵸. 근데 이제 교수님이 수업 때 해주셨던 그 얘기들이 되게 막 든든했어요. 제가 수업 때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요,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실제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초보 강사지? 이런 얘기 들을 거다. 위축되지 마라. 는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누구한테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고. 근데 그 얘기 안 듣고 그냥 여기서 배운 내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막 자신감 뿜뿜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한 방에 무너졌을 텐데 수업 때마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거를. 위축되지 말고 네, 항상 우리가 공부했던 걸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계속 공부하는 거 게을리하지 않으면 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 그 얘기를 계속 그래서 그래 언젠가 늘겠지. 제가 그냥 얘기했던 그것들로 선생님은 힘을 내서 계속 하신 거예요? 매 수업 때마다 힘을 주셨어요. 수업 분위기 좀 안 좋으면 또 동료 으쌰으쌰라고 또 독려해 주시고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강의 들을 때도 수업 내용도 내용이지만 막 분위기 축 처지잖아요. 다들 이제 막 주말에 나와서 평일에 일 있는데 또 저 같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또 올리려고 막 애쓰시고 막 이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선생님은 또 키가 꽤 크셔서 266기 선생님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많이 띄는 선생님이었어요. 지원쌤은. 네네네. 그래서 선생님의 눈빛도 그리고 선생님이 집중하고 그런 얘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던 모습도 또 갑자기 떠오르네요.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그냥 한번 툭 쳐올려 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선생님은 제가 얘기했을 때 그걸 자꾸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하겠다 스스로가 하셨으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여기에 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제 역할보다는 선생님 스스로가 더 많이 노력하고 하셨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수업하러 가보니까 지금 1년 동안 이제 선생님이 어느 정도 경험을 쌓으셨잖아요. 네. 요즘 수업하러 갈 때, 가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지금 느끼는 것들, 1년 전과는 그래도 조금은 뭔가 많이 초보 강사인가 봐. 이 얘기는 이제 안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안 듣는데, 그래도 아직 더 많이 이제 경험을 쌓아야죠. 아직 1년이면 아직도 초보는 맞고. 그래서 매 수업 준비를 조금만 게을리하면 진짜 당황해요. 그리고 이게 기구가 다 앞을 보고 있지 않고, 그죠? 보통은 센터가 공간이 넓지 않은 센터들이 많아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 막 배치를 막 좁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주 보고 있기도 하고. 그죠, 그죠. 완전 반대로. 그러니까 막 내가 그러니까 수업 준비를 충분히 안 해가면,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다 써도 와, 대본을 대본을 쓰셨네요? 써요. 매번 써요. 지금까지 1년 차인데도? 1년 돼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썼어요. 와. 어떤 도구를 쓰는지, 어떤 동작에서 어디에 와. 힘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교수님 처음에 그때 몇 페이지에 있는 동작인지, 진짜 여기 핸드폰에 와. 그 교수님이 촬영해 두신 재활 필라테스 그 시퀀스 그 영상 있잖아요. 네, 네. 또 그 다 나눠 놓으셨잖아요. 체어, 뭐 캐딜락, 리포머, 바렐 다 나눠 두셨잖아요. 거기 다 이렇게 맨 처음에는 페이지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잠깐만, 이 동작 할 때 어디에 힘이 들어왔지? 계속 가서 한번 찾아보고 또 밑에 써놓고 그걸 해도, 근데 그걸 쓰는 이유가 이게 그냥 대충 막 그림 그려서 짜는 거 말고 이렇게 한번 글로 쓰고 말로 해보고 이러면 머리에 한번 각인이 되거든요. 누워서 그러고 생각을 해요. 주된 동작을. 누웠다, 섰다, 무릎 꿇었다, 엎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전체 흐름을 그렇게 메인 것만 해놓고 포지션으로. 그 안에서 이제 나눠서 여기선 3가지, 여기선 4가지. 그렇게 또 한 번 하고 또 거기서 깊이 들어가서 여기선 뭘 쓰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분화해서 트리를 한번 만들어서 연상을 시켜놓거든요. 근데 이런 글을 쓰는 작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했어도 그날 이제 내가 수업 준비를 하고 몇 번을 읽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이제 내 컨디션이 안 되기도 하고 그쵸, 뭐 그쵸. 그래서 준비를 못하면 1년째인데도 당황을 할 때가 있어요. 잠깐만, 아까 어느 발 했었지? 저도 이제 집중이 약간 흐려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컨디션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준비는 수업 준비. 정말 뭐 한 10년쯤 되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이제 10년쯤 되신 강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수업 준비는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그냥 그때그때 회원님들 오시는 거 봐서 시퀀스를 바꾸기도 한대요. 10년쯤 되면. 근데 아직까지는 준비를 많이 하고 배우가 그 영화 촬영할 때 들어가는 것처럼 계속 내가 쓴 대본 읽어보고 머리에 한번 또 머리에서 영상 해보고 돌려보고 이거 약간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됐지만 아직도 준비 안 하면 불안하고. 네, 불안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기도 하고.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저는 또 어땠었는가 뒤돌아보니 10년 차가 돼도 수업 준비는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그 10년 차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0년 동안의 경험치들이 나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도 좀 짧아질 수도 있고 선생님이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 수 있으나 그게 이제 쌓여 내가 익숙해졌으니 그냥 호로록 그게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준 건 아닌가. 10년 돼도 20년 돼도 수업을 준비하지 않고서 수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마음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 선생님처럼 지금 1년 차, 또 2년 차, 3년 차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수업을 해나가면 선생님도 똑같이 그렇게 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3년 차니까 뭐 수업 준비 뭐 안 해도 되겠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 어떤 수업도 준비 안 하고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과 똑같아요. 그냥 선생님처럼 계속 하는 것 뿐이지, 그게 좀 시간이 짧아지는 거고, 내가 익숙해진 거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좀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것 뿐이지. 선생님처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모습이 굉장히 멋진 모습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멋진 분한테 멋지다고 인정받는 거. 선생님, 앞으로 이런 멋진 모습으로 어떤 내 모습을 그리면서 필라테스 강사 해가고 있으실까요? 지금 1년차 계속 수업 준비하는 거 만만치 않은데, 선생님은 원래 일도 있고, 집에 가면 쌍둥이 남자 아이들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선생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 쉬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생님 일정은 굉장히 빠듯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테스 강사를 해서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나이 들었을 때 뭐 다른 직장은 이제 뭐 그쵸, 거기는 이제 은퇴를 하겠죠. 은퇴를 또 하게 되고 네.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더 생겨서 필라테스 강사 쪽으로 조금 더 그쵸. 여기에 시간, 비중이 더 네네네. 커지겠죠. 그럴 텐데, 뭔가 선생님이 꿈꾸고 큰 그림 그리는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선생님의 먼 훗날의 모습, 어떤 모습이길 원하세요? 지금 하는 일의 그 지식의 깊이를 좀 더 레이어드 하고 싶어요. 레이어드. 네, 그래서 재활 관련된, 그래서 통증 관련된 공부도 좀 하고, 그 해부학 관련된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사실 사람 케이스가 너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몸 생긴 게. 그러니까 공부할 게 계속 있을 거고, 그치. 그래서 그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쌓여서 나이가 지금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어쨌든 지금의 이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공부하다 보면 좀 더 깊이 있는, 정말 되게 깊이가 깊은 강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그림을 깊이 있는 그려봅니다. 강사가 되고 네, 싶다. 네. 필라테스 강사로 오랫동안 네. 나이를 많이 먹고서도 남아있고 싶구나. 네, 그래서 교수님처럼 누가 교수님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어떤 걸 질문해도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다 모든 동작의 원리를 막. 강사들에게도 네.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네요? 그쵸, 답답할 거잖아요. 여기에 어디에 정확하게 힘이 들어와야 되지? 어디를 누르면 이 동작을 좀 더 바른 자세로 할 수 있지? 이런 거. 그때 교수님이 자, 어느 손 들고 있어요, 어느 손 눌러야 돼 하는 것처럼, 이걸 딱 누가 물었을 때 여기에 힘을 주면 이걸 체간을 좀 바로 잡을 수 있어 라고 딱 명확하게, 군더더기 없이. 지금 사실 제가 초보 강사라 말이 많아요, 교수님. 회원들이 막 헤매고 있으면 여기에 집중 딱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여기에 집중 딱 하면, 포인트만. 네, 그렇죠. 그렇게 뭔가 깔끔하게 좀 지도를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강사가 그래서 되고 싶어요. 다른 강사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부딪혔던 것들을 좀. 그쵸, 지도하는 역할도 해보고 싶어요. 네. 선생님,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45입니다. 옛날 나이로? 그쵸. 옛날 나이로? 옛날 나이로. 그러면은 선생님 원래 하시는 일이 요즘에 마지막 그만둬야 되는 퇴직해야 되는? 네네네. 그 연령이 또 있잖아요. 은퇴해야 되는. 은퇴인가요? 연령이 있진 않은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정년이 있긴 해요. 정년하는 대략 정년이 이제 65세인데 65세. 그 65세까지 정년을 뭐 두고 생각하고 일하는 분들 거의 없죠. 그쵸? 여자분이 젊은 사람 쓰고 싶어 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젊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 3년 정도? 그 정도? 그 안에 이제 거기는 얼른 정리를 하고, 그 안에 이제 뭐 다른 자격증, 또 다른 것도 딸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실 국가 자격증도 준비하는 게 있어서 그것도 조금 준비를 하고 있고. 선생님 가만히 안 계시는구나. 공부를 끊임없이. 약간 이거는 좀 부지런한 근성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네, 약간 네, 그런 네. 천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주말에도 저는 이 일을 안 할 때도 딱 5시면 눈을 떠서 뭔가를 했어요. 부지런하시네. 네, 일어나서
근데 강사의 기본인 것 같아요. 부지런함, 근면성실함. 이거는 근면성실함. 사실 너무 뻔한 얘기라서 식상할 수 있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강사가 수업 시간 임박해서 막 와. 그러면 저는 그 선생님 수업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갔는데 세팅해놓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주는 강사님 수업 듣고 싶지. 왔는데 이제 문 막 열고 들어와서 어머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해요. 그럼 뭐지 이 사람? 여름에 갔더니 덥고, 네. 겨울에 갔더니 춥고. 아, 그럼 선생님은 어찌 보면 노후 대책으로도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쵸. 중요하죠. 왜냐면 사무직은 어떤 장르나 마찬가지예요. 네. 뭐 내가 회계사를 해서 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회계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도면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회사를 차리지 않는 한 그쵸, 그쵸. 어디 소속돼서 일하면 50 넘어서 있기 힘들어요. 국가기관 아닌 다음에야. 그치.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그쵸. 그렇네. 정년이. 그러니까 사실 그치. 아까 교수님이 경제적인 여유생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그것도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그렇네요. 은퇴하고 노후 나서 대책으로도 그쵸. 그렇구나. 실질적으로 그 요가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일은 나이 들어서도 죽기 직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건 진짜 우스갯소리.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죽기 특히, 직전까지. 맞아. 이제 100세 시대. 그쵸. 이제 뭐 100세가 넘어도 죽지 않은 그런 시대니까. 아,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선생님은 되게 근면성실한 편이시네. 그러면, 네. 선생님처럼 아예 다른 직종, 뭐, 체육 쪽이거나 아니면 병원, 의료계 쪽도 아니고, 뭐, 그냥 아예 사무직이거나 정말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방금 선생님처럼 그런 정년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노후를 또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이직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마땅히 뭐 이직할 수 있는 뭔가가 없고 하실 때, 또 혹은 선생님은 지금 45이라고 했잖아요. 게다가 아이도 있어요. 쌍둥이 아들. 육아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 혹은 내가 지금 45인데 뭘 할 수 있을까? 늦은 거 아닐까?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지금 이 과정을 하고 나서 수업을 지금 1년 차로 또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와가지고 아무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자격증 과정 한다고 내가 나가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나이 많은데 할 수 있을까? 나는 노후에 이 일은 정말 몇 년 하면 관둬야 될 것 같은데 뭐 나가서 또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생님은 이게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분이니까 1년 차로 벌써 수업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선생님이 뭔가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예 이걸 모르면 몰라서 누가 이거 해봐 그랬는데 그럼 못하죠. 관심이 없으면. 근데 내가 일단 관심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시작해봐야 된다고 봐요. 시작이 반이란 얘기도 있고. 관심 있으면. 네, 시작이 반이란 얘기도 있고.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지 그쵸. 말고. 그냥 일단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봐야 알아요. 그치.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필라테스를, 요가를 오래 하고 모든 동작을 많은 무수한 동작을 해봤지만 인스타나 뭐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는 동작을 보고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는 동작인가 없는가 해봐야 알거든요. 맞아요. 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시작이 반이란 얘기도 있고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기회의 신은 꼬리가 없다고. 앞머리를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들었으면 또 지나가고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불현듯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 불현듯. 그게 뭐냐면 불을 켠 듯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을 켜다라는 게 정말로 신기한 게 뇌의 영상을 찍어봤을 때 그 어떤 생각이 번뜩일 때 그 부분이 빛이 난대요. 그 뇌를 이제 CT 촬영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그걸 그쪽이 반짝반짝거리는데 불빛이 난대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음에도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현듯이 갑자기. 근데 그런 생각이 났다는 건 어쩌면 그러니까 뭔가의 그러니까 신의 계시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시작해 봐야 된다는 어떤 암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다. 망설이지 않고, 불현듯이. 예, 뭔가, 망설이지 말고. 예, 사실, 뭐, 큰 돈이면 큰 돈일 수 있지만, 내가 그런 미래,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서 한번 도전해봐야지라고 했을 때는 또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얼마든지, 뭐, 한 두세 달, 사실 요새 친구 만나서 밥 사 먹고, 뭐, 나 옷 사 입고 싶은 거 하고, 그렇죠. 그런 거 하면 금방 그 한 달에 몇 달 참으면 모아지는 돈이에요, 그런 명품 거. 가방 뭐. 아이, 명품 가방은 한 번만 참으면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거 아끼면 내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도전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작해보고, 한번 도전해보고, 들어와서 수업 들어보고, 들었는데 재밌어. 그리고 해봤는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력서 쓰는 거 때문에 되게 망설이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답답했던 게, 아니, 내보지도 않고 왜 벌써 걱정을 하지? 막 아무거나 던져보는 거예요, 막 써서. 그래서 일단 실수를 많이 해봐야 그렇죠. 또 내가 왜 떨어졌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치.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해보기도 하고.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보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걸로 해서 또 딴 데 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100번 했는데 안 되면 자기 길이 아닌 거죠, 그냥. 근데 그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다른 일 해야죠. 근데 저는 어쨌든 여기 와서 이게 무슨 수업이지?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데 이 일은 어떨까? 궁금하면 정말 도전해보기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과정이고, 사실 3개월이 또 심지어 주말에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주말에도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렇죠.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사실 이것조차 나와서 듣기가 힘들 정도로 뭐 일정이 저도 했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학생이나 뭐 투잡이어도 그 주말에 이 시간마저 내기가 힘들면 노후 준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몸을 좀 일으켜서 그냥 한번, 네. 나와서. 불현듯 필라테스 강사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망설이지 말고 일단 해보는 게 좋겠다. 선생님 생각이네요. 네, 도전을 해보자. 시작이 반이다. 선생님 얘기가 참 도전이 시작이 반이다. 네. 그냥 일단 생각이 들면 해보고 나서 생각해도 된다. 네, 그리고 수업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딱 나오는 거 없어요.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거 몇 동작을 캡처해. 그리고 이 동작 나 오늘 써먹어 볼까? 그리고 여기서 교수님 알려주셨던 동작 뭐가 있지? 또 찾아보고. 그러니까 시작이 반인 거예요, 정말. 하나만 정해지면 거기서 한 발 한 발 가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선생님한테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받은 게 있어서 돌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늘 수업 때 매 기수마다 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도전하고 실행해서 그 다음으로 갈 때 힘들면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끝날 때마다. 아이고. 정말.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오늘은 선생님한테 감동을 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인기 강사이실 것 같은데 수업하고 뭐 이렇게 선생님이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감동 받는 것처럼 선생님이 회원들에게 감동을 받았거나 뭔가 뿌듯했거나 뭐 인상 깊었던 그런 일 없어요? 저 눈물 닦을 동안 얘기하면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집요한 면이 있어서 어떤 날은 정말 한 동작으로 베리에이션을 12가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와, 이렇게 빌드업 하듯이 점점. 근데 어떤 나이 드신 회원님이 중간에 나가셨거든요. 그 친구한테 그랬대요. 저 선생님 수업 못 듣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러고 나가셔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주연아, 전환점을 가져야 돼. 이어서 가. 한 동작을 5개 이상 늘리지 마. 왼쪽 했으면 오른쪽하고 그 다음 나눠. 그렇게 얘기를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 얘기 안 했으면 저는 계속 그렇게 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강사는 일단 듣기 싫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내가 내 걸로 만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충격받아서 그만두면 안 돼. 그렇죠. 그래야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또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팠던 일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좋았던 일은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경력이 쌓이고 1년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런지 자세를 제가 좋아해요. 그 외발 서는 자세도 좋은 좋아하고 자세죠. 왜냐하면 이제 뇌를 활성화시켜서 두뇌를 젊어지게 만드는 운동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저는 외발석이 되게 좋아하는데 전신 운동이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그 베리에이션 이제 그거는 이제 3가지 시퀀스 베리에이션을 넣어서 다 왼발하고 오른발 마지막 시퀀스 때 어떤 회원님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짜릿한 거예요. 아, 이거 오늘 제대로 했구나. 근데 사실 그렇게 계단이 뭐 한 10개가 완성이면 교수님이 지금 10층에 서 계시면 지금 저는 1, 2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5층까지 올라가요. 그렇지. 그러다가 바로 다음날 지하 2층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그래요. 반복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한 발 갔다가 또 이것도 라디오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뭐 누가 인생은 차차차라 그랬대요. 차차차 스텝이 앞으로 앞뒤. 갔다가 뒤로 한 발 갔다가 그렇죠. 그래서 반 스텝 나가기 위한 그런 후퇴다. 한 발 후퇴는 다음에 반 스텝의 진보를 위한 동작이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과정도 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수 받는 날도 있고 맞아요. 돌 맞는 날도 있고 하지만 네. 돌을 맞았다고 해서 팽 하고 쓰러져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정도로 저는 또 단단해져 있으니까 사실 나이 먹고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은 그거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이런 내가 인생의 세월 경험이 동안 있으니까. 맞아온 돌에 좀 그렇지. 단련이 돼 있어요. 단련이 됐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맞아. 이 어린 친구들한테 비주얼과 그런 어떤 신체적인 조건은 못 따라가겠지만 그런 거는 또 우리가 앞서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너는 늙어본 적 없지? 우린 젊어봤어. 막 이런. 그러니까 맞은 그 세월 동안 겪어온 걸로 그런 거에도 좀 맞아요. 많이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나는 그냥 살아온 것 뿐인데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더 단단해진 그런 면들이 네, 나이를 축적된 들면서 노하우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노하우가 생기고 그 경험치가 필라테스 강사 일을 할 때 내가 분명히 도움이 그래서 되죠. 돌 맞았다고 해서 팽 쓰러져 있지 그쵸. 않게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뻔뻔해진 거죠. 뻔뻔해지죠. 뻔뻔해지는 것도 좋은 네, 거죠. 맞아요. 어찌 보면 내가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겠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아까 초보 강사인가 봐 얘기했다고 했어. 나 자존심이 되게 상하는데 난 수업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이해 못하겠네 생각하면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이면 그러니까. 글렀어요. 그러, 그런 딱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초보 강사 맞지. 그치. 1년 했는데 10년 같을 수 없지. 그게 더 이상하지. 당연히 초보 강사지. 그렇지만 지금은 초보 강사지만 더 공부하고 더 이제 내 수업에 노하우가 생길 거고 나중엔 저런 얘기 듣지 않으면 되지. 그런 마음가짐인 거죠. 네. 갑자기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최근에 고민 상담을 했던 선생님이 있는데 젊으신 선생님이에요. 수업을 하러 갔을 때 이렇게 같은 동시간대에 여러 룸에서 이제 수업이 진행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수업을 그 예약하는 어플이 있는데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되게 잘 됐어요. 선생님 제 수업은 점점 예약자들이 줄고 있고 다른 선생님들 수업이 꽉 차고 있어서 제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셨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알고 봤더니 다른 선생님들은 또 경력이 조금 되기도 하셨고 물론 수업을 잘 하니까 회원들이 좋아서 또 그 선생님 수업을 이제 예약을 했을 텐데 그분에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내게 오신 회원분이 계시다면 그 선생님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주는 회원분들에게 집중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또 한 분, 두 분이 오시게 될 거다.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방금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들은 돌에 맞아서 좀 휘청거렸던 거야. 근데 선생님은 뭐 휘청거릴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는 뻔뻔함을 갖고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일에 도전할 때의 장점은 그쵸. 뻔뻔함이다. 최대의 장점이죠. 최대는 돌 맞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살아서 나이가 이만큼 됐지만 그게 또 나의 장점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것 면역력이 같아요. 생긴 면역력이 거니까.
좋은 멘트들, 면역력, 불현듯이 오늘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가요? 강사의 덕목 중에 독서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책 보는 거. 네. 뭐. 인문학적인 지식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야 수업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쓸지 좀 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이제 축 힘 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또 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덕장에 말리는 오징어처럼 완전히 늘어져 계실 거예요 했더니 편해. 어떤 분들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웃는 게 또 긴장을 완화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사로서의 표현력. 표현력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근데 사실 책은 어느 분야에 있든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맞아요. 대부분의 직종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좀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니까. 뭐 하는 법 이런 거 읽지 말고 그냥 인문학 소설 같은 거 그런 거 좀 말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쵸. 좀 더 유연하게 소통하면서 그쵸.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선생님 그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 비유법 되게 좋다. 덕장에 말리는 오징어처럼 늘어져 계시라. 저도 좀 활용하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쓰십시오. 네. 선생님 지금 그래서 필라테스 강사할 때 수입적인 면도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많이 도움되죠. 네. 원래 본업도 있는데 투잡으로 그쵸. 플러스 알파가 있고. 본업을 포기하고 넘어오면, 그러니까 접고 넘어오면 사실 좀 어렵긴 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원래 본업이 있고 고민하시는 분은 주잡을 좀 잡고 가는 게 맞아요. 경제적인 투잡으로 여건이.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누군가의 지원이 있을 수 있다면 여기에 집중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한 2년, 3년 정도는 그런 거 좀 감안하고 긴축 재정을 하셔야 될 거고 본업이 있는데 하시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니까 여유가 좀 더 생길 수 있죠. 그렇죠. 네. 선생님 1년차 강사하고 계시는데 강사로서의 방금 덕목을 얘기하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 것 같아요? 필라테스 강사. 너무 정말 이거는 너무 식상할 얘기 같지만 성실함, 책임감. 네. 이거 그리고 배움에 대한 끈기. 이거는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필라테스 강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몸을 다니니까 그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니까 약속 시간 꼭 지켜야 하고 성실함. 네, 성실함. 그것도 성실함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책임감 그렇죠. 필수 덕목이에요. 진짜 그거는 끈기.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뻔한 얘기지만 사실 그걸 잘 못 지키는 강사들도 많죠. 네. 갑자기 잠적하는 심지어 네. 그런 강사님들도 계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인 자세가 매너죠. 그거는 강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의 매너인데 그러니까 성실함과 책임감 그 두 가지. 그러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필라테스 강사를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무조건 도전하세요 한 건데 네. 그러면 이거는 생각해보고 오세요는 할 수 있겠다. 내가 성실함이 좀 있고 책임감도 좀 있고 네. 또 끈기가 있는가는 그쵸. 생각을 해본 후에 그쵸. 세 개를 내가 갖고 있다 하면 그러면 무조건 있다. 그쵸. 그러면 자기가 관심 있는 어느 분야든 도전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침 또 필라테스라면 네, 여기 오셔서 과정 한번 겪어보시고 사실 너무너무 주말 수업이 있는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고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주말 시간을 활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저희 이제 주말반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희는 평일반도 있고. 그러니까 평일도 있지만 주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일에 오실 수 있으면 또 평일에 오시면 되고. 평일 또 저녁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일단은 3개월이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워. 막 1년 이러면 길어서 너무 긴데 3개월이면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도전을 해야겠는데 다른 협회 갈까? 어디 갈까? 국제 재활 필라테스 협회 갈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에게 선생님이 뭔가 한마디 해주신다면 선생님은 저와 함께 과정을 마쳤으니까 제가 여기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진짜 사실 해부학 재미없잖아요. 지루하죠? 지루하잖아요. 근데
지루하지 않게 설명해 주시는 거. 그림 막 보여주면서 자 어때? 해골 선생님 오늘도 입장하세요. 막 매 순간 웃음을 놓지 않게 오늘 출근하시네요. 막 그런 모습들이 공부를 되게 지루하지 않게끔 느끼게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설명해 주실 때도 오래 경력이 되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하는 막 주저리 막 떠드는 거 없이 그냥 자 어느 손 어느 발 막 포인트만. 이렇게 포인트 딱딱 머리에 남게끔 해주셔서 해부학 공부를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가성비 있게 많은 지식을 그렇게 전달해 주시니까 내 걸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시험 보는 거 성인이 되고 나서 언제 해봐요. 맞아요. 누가 내 시험지 그렇게 잘 보지도 않아요. 귀찮아서. 맞아요. 근데 그런 공부하는 과정에 또 시험이 있다는 게 사실 저는 재밌었어요. 약간의 압박과 스트레스가 네, 약간의 압박과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활력이 될수 있고. 그쵸 공부를 또 하게 하는 맞아요, 동기부여가 맞아요. 생기기도 동기부여도 하고 되고, 그쵸. 그래서 그 과정 시퀀스가 굉장히 공부하기 좋게 짜여져 있다. 교수님도 커리큘럼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고 교수님의 지도법이 지루하지 않고 학생들과 최대한 많이 교감하려고 하고 나가서도 지치지 않게끔 하려고 계속 약간 나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인데 4시간 독려를 하셨잖아요. 계속 여러분들 나가셔서 힘내더라고요.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실 어느 학원 가서도 비슷해요. 진짜 과정은. 이거 끝나고도 저도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지 해서 해부학도 해보고 이제 뭐 유튜브 올라온 것도 보지만 이렇게까지 교수님 학생들한테 전달하려고 막 북돋으려고 이런 학원 교육 과정 있는 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선생님이 또 마무리를 저의 칭찬으로 해주셔서 오늘 주연쌤이 오셔서 사실은 좀 저에게 감동을 좀 주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저를 칭찬을 해주셔서 오늘 사실입니다. 네, 칭찬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진짜 네. 오늘 마지막은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66기 조주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선생님과 만남을 갖고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